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고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을집 1번부터 20번까지 또 힘차게 풀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까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아마 고대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정신을 좀 우리가 바짝 차리고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교재 여러분들 몇 페이지죠? 38쪽에 나와 있어요. 진나라 때 구려가 이미 뭐가 구리다는 건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소 진평 두 군을 차지하였다. 요소 산둥 규슈 그것을 했던 임금이 우리가 4세기 때 제일 잘 나갔던 누구예요? 근초고 왕이죠. 그러니까 근초고 왕의 업적을 고르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1번.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근초고 왕 때죠? 네. 근초고 왕 때입니다. 2번.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것이 이제 미륵사가 무왕이죠. 무왕, 익산의 미륵사. 여기에 그 서동요와 관련된 설화가 있는데 신라의 그 공주였던 누구? 선화공주가 무왕의 그 왕비였다라는 그런 어떤 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3번.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다. 자, 이건 언제예요? 문주왕 때죠? 예, 문주왕 때 도읍을 옮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던 것은 누구예요? 동성왕이죠. 그 다음에 4번.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를 했던 때는 우리가 문영왕 때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와 교류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던 때는 우리가 성왕 때 이 노리사치계라는 스님이죠. 이 사람이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2번 문제. 삼국시대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시대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7급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는 장안성이 축도되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죠? 네. 장안성이 축도되었다. 그렇죠. 백제 사비도성에는 중심지역 외곽에 나성을 둘러쌌다. 나성을 이렇게 둘러쌌다. 네. 그 다음에 3번. 신라는 산성을 축조하고 도성을 방어했다. 그렇고요. 요 문제가 이제 자주 나왔던 것이죠. 고구려의 오녀산성은 국내성 방어를 위해 축조됐다. 오녀산성. 이 국내성 방어가 아니라요.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어디입니까? 졸본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바로 갑니다.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에 따라 바르게 해나가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순서별로 붙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역시 7급 문제인데 흐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낙랑군을 추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자, 누굽니까? 미천왕이죠, 미천왕. 예, 미천왕이라고 제가 그 내용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시 중국을 건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무모한 짓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몇 세기 때요? 313년이니까 4세기 때죠.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이게 어디예요? 고국천이죠. 고국천왕 2세기 때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중령 일대의 남해만까지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가장 큰 영토 남진 정책을 주재했던 누굽니까? 장수왕이죠. 장수. 그래서 5세기 때다. 자, 천리장성을 쌓고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해 침략에 대비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몇 세기 들어가서요? 7세기 들어가서죠. 7세기 들어가서 이때 집권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하는데 감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얘가 맨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기역, 디귿, 리을, 니은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연도에 자꾸 연연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네,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에 너무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미주신 왕이
조성에 관여한 문화유산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을 골라라. 역시 7급 문제죠. 왕이 사실을 보내어 당나라의 만불산을 헌상하니 대종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 라고 경탄을 했습니다. 뭘 줬대요? 만불산이라는 걸 줬대요. 야, 만개의 부처가 있는 산을 줬대요. 자, 이것이 경덕왕 때, 신라 경덕왕 때, 통일신라 때죠. 경덕왕 때 무려 크기가 7척가량이 되는 주옥으로 만든 가산입니다. 가산, 가짜로 만든 산이다 라는 겁니다. 경덕왕 때. 경덕왕 때의 신라의 어떤 그 통일신라의 국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경덕왕 때에 비로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사실 성덕왕 때가 최고조로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가문사지 3층 석다. 가문사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용 설명할 때 가문사, 은혜에 감사한다. 누구의 은혜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렇죠? 신문왕 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 경덕왕 때죠. 그 다음에 상원사에 쓰던 동종, 가장 오래된 동종, 여기 상원사에 있는 동종, 요것도 경덕왕 때죠. 경덕왕 때. 네. 그 다음에 불국사, 상원사 동종은 경덕왕이 아니라 성덕왕 때죠. 성덕왕 때. 그래서 경덕왕이 성덕왕을 그리면서 만든 종이 경덕왕 때 나왔던 것이 성덕대왕 신종이죠.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자, 요거 경덕왕 때 니은과 리을 정답 3번. 자, 5번 문제. 자, 시기별 대외교육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7급 문제입니다. 7급 문제예요. 문제를 저랑 같이 이렇게 쭉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그닥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살살 느낄 수가 있어요. 시기별 1번, 고조선 위만 정권은 진국과 한 사이의 교육을 중개하였다. 네, 위만 조선은 이제 진국하고 한나라 사이의 중개무역을 중개를 하면서 한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죠. 2번, 통일신라, 교통로인 신라들을 통해서 당과 직접 교육다.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7급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신라도는 어디와 어디예요? 발해와 신라에게 통로죠. 이거 틀렸어요. 3번, 고려, 송해, 종이와 인삼을 수출하고 서적과 약재를 수집했다. 그렇고요. 4번, 조선, 류크 및 동남아시아에서 물소뿔, 침향을 들여왔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시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문제. 역시 7급 문제. 물주신 대왕이 제위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왕후께서는 좌편 이거 보면서 대왕, 밑줄이 어디 있어요? 대왕, 우리 대왕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입니다.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오니 우리 대왕의 수명을 산악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게 하소서. 이런 예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7급 문제, 뭐 9급에도 자주 나오겠죠. 그러면 이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이 누구예요? 이게 무왕의 장인이죠. 무왕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왕은 누구예요? 무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2009년도에 미륵사를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나타나진 금제사리 봉황교입니다. 금제로 만든 사리를 봉안하면서 하던 기록, 금제사리 봉황기예요. 639년도에 무왕 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가 됐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어떤 그 스캔들,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학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1번, 사비의 왕응사가 낙성되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왕응사 낙성. 왕응사. 네, 무왕 때 있었던 겁니다. 왕응사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지금은 뭐만 있어요? 터만 남아 있어요. 22단. 근데 왕사는 뭘로도 이거 우리가 풀 수가 있죠. 2번, 22담로의 왕족을 보냈다. 문영왕이죠. 3번,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백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언제? 근초고왕 때. 4번, 놀이사자계가 외의 불상과 불경을 전했다. 외에 전했습니다. 성왕 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어떤 유적이나 유물이 나와도 절대로 쫄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보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7번 문제. 7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국가의 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도읍. 일본이 어디에 국서를 보냈습니다.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중약 보내신 글을 보니 날짜 아래 관품과 이름을 쓰지 않았고 글의 말미에는 천손이라는 칭호를 써 놓았습니다. 속일본기 천손 하늘이 내린 자손이다 라는 거죠. 일본 국왕이 누구의 국서를 보냈습니까? 여기에서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어디예요? 우리가 조선 이전의 그 고려예요? 아니죠. 우리가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에 보낸 국서입니까? 발해에 보낸 국서예요.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일본이 보낸 국서, 또 발해가 일본에게 보낸 국서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북성, 중성 등 4개의 성곽으로 이루어졌다. 4개의 성곽? 이게 모릅니다. 예, 몰라요. 자, 2번 연못 인공섬을 갖춘 월지를 동궁으로 삼았다. 인공섬 갖추고 연못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그냥 사치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안압지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디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나성 및 궁궐 후원에 해당하는 부소산성이 있어요. 부소산성.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곳이죠. 부여입니다. 4번 직사각형의 내성, 외성, 주작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공부했던 주작대로 했던 수도 상경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발해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 1번은 무엇이냐? 1번은 평양성입니다. 평양성. 정답 4번. 이것도 역시 평양성의 구조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요.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8번 신문왕 7년 5월에 문무 누구를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네.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관에 니은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뭐를 지급하였다 였습니다. 신문왕 때 왕권 강화 또 귀족들의 어떤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뭐를 했습니까? 관료전을 두었다. 관료전 제도를 실시했죠. 그러면 이제 뭐를 혁파했어요. 뭐를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럼 뭐를 안 했습니까? 이제 노급을 안 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주는 토지는 우리가 뭐 했어요? 민전. 우리가 민전 또는 이게 이 민전의 호칭이 정전이죠. 요거는 언제예요? 고려시대 때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토지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정전이라든가 민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정전을 다른 표현으로 했던 것이 또 있었어요. 연수유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 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료전하고 노급하고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귀족들에게 주는 것이죠. 네, 차등 있게 줍니다. 그런데 귀족들에게 주는데 토지를 주는데 이 토지에 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주는 거예요? 소유권 주는 거예요? 너 가져라 해서 소유권 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뭘 주는 겁니까?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수조권에 여기에 플러스 뭐를 줘요? 노동력 징발권까지 준다라는 거죠. 노동력 징발권까지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관료들에게 주었던 노급이라든가 시급이에요. 근데 관료조는 여기에서 뭐를 안 주는 겁니까? 노동력 징발권은 안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진골들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였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교롭게도 7급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라고 하였다. 그는 당에서 스승을 쫓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건부 원련 가부의 예부신랑 배찬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선주의 율수 현위에 임명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과거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고려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딱 보시다시피 그러면 고려시대니까 여러분들 이 고대에는 과거를 실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개의 나라도 없죠. 그럼 이 과거 어디서 왔다고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나왔다고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 그럼 당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관리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네, 반갑습니다. 최치원. 자, 그러면 1번 역사서인 제왕연대력을 제수했다. 네, 그 다음에 2번 난낭비 서문에서 삼교회통의 사상을 보여주었다. 난낭비 서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화랑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3번 법장 화상전에서 화엄정 승리의 전기를 적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3 비명의 하나인 고선사 서당 화상 비문을 적었다. 였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요게 4.3 비명. 4.3 비명은요. 4개의 산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스님들을 추모하는 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쌍계사, 진감선사비, 성주사, 낭해화상비, 봉암사, 지증대사비, 숭복사비 요것이 4.3 비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골라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7급 공개채용 7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오답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10번 가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라 시기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봐야 되겠죠. 가시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가시기가. 그럼 가시기 요때가 이제 BC 18년이고요. BC 18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75년에 웅지를 청도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538년이에요. 6세기네요. 그래서 사비천도했습니다. 딱 느낌 오시죠? 다 시기는 660년 사비성 함나. 네, 백제가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라시기는 665년 문무왕과 화해를 맺었던 그런 것들을 맺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시기.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백제에 관련된 거죠. 가시기. 요 시기 때에 관등제 정비하고 고위왕 때죠. 고위왕 때. 고위왕 때 바로 요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남쪽에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소지방에 진출했다. 요 시기. 언제예요? 근초광 때죠. 마을 정복했다. 근초광 때는 4세기 때예요. 웅진천도가 했을 때. 이때는 백제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뺏겼다. 이거 성왕 때죠. 성왕 때는 사비천도 이후 다시기를 골라줘야 되는 거고. 다시기 맞네요. 그렇죠? 복신과 두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상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네, 이거 백제 뭡니까? 부흥운동이죠. 그러니까 백제 망하고 나서 라시기 때.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것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절에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의 집에는 녹이 끊기지 않았다. 노동이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이 있었다. 소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때의 이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1번 관등 승진에 상하는 아찬까지 얻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6등급 누굽니까? 네, 육두품이죠. 그렇죠. 육두품이죠. 육두품입니다. 6등급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육두품. 그러니까 징벌귀족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할 수가 있죠. 2번 도당 유학생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도 육두품이고요. 돌무지 덧널무덤을 묘제로 하였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 초기 때의 무덤 형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천마총이 있었죠.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인데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주변에다가 뭘 둘렀어요? 12지석을 둘렀어요. 그죠?
그래서 뭐 12간지에 해당하는 그 동물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 12석을 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시급,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했다. 뭐 시급이 됐든 뭐 노급이 됐든 뭐 이런 것들 경제 기반으로 했다. 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2번. 미추신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제의 2년에 전진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어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살해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왕제의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관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난사를 창관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누굽니까? 순도로부터 불교를 전환받았어요. 이거 누구예요? 소수리 왕입니다. 국가체제를 정비했던 소수리 왕 때다. 자, 1.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했다. 이거 영양왕 때죠? 네. 7세기 영양왕 때. 진율제도로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때. 3. 유학교육은 태학. 그래서 소수리 왕 때 국가체제 정비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예, 율령반포했죠. 자, 4번. 외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줬다. 이거 한참 뒤인 7세기 영양왕 때 여러분들 그 잘 아는 담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3번. 미추신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들어와 흥덕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널리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으니 청해징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허가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대왕은 그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이후로는 해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 였습니다. 자, 이것이 몇 세기 때? 9세기 초반 때에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장보고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 이거 저 보기를 봐야죠. 그러면 1.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반과 신라소가 있었다. 네, 바로 요식이죠. 예, 요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화폐. 거의 엄청나게 많은 그 화폐를 주조했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고려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죠? 숙종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는 그 화폐 이름들 굳이 다 구구절절히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번. 시제로 설치하고 개경, 서경 등 대도시의 주점, 다점 등을 관영상점에 두었다. 개경, 서경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예요? 고려의 어떤 그 상업활동의 모습이 있죠. 4번. 농상지배를 통해 이양법이 남부지방에 보급될 정도로 농농사가 발생했다. 이양법 일부 남부지방에만. 그래서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던 때는 언제였어요? 고려 후기 때 들어가 있었죠. 그 농상지배라는 책은 고려 후기에 누가 이암이란 사람이 소개한 겁니다. 중국의 농서예요. 중국의 농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통일 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하는 것은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죠.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웅진했던 의자왕이 항복했습니다. 이게 백제가 멸망한 거죠.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지키던 영계소문의 아들인 남산이 항복하였다. 668년도. 신라는 사비성을 탈환하고 웅진 도독부를 대신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연도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사비성을 탈환했대요. 다시 탈환했대요.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빼앗겼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당나라에다가 빼앗긴 거죠. 즉 백제 지역에 당나라가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관청 뭐를 만들었던 거예요? 웅진 도독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빼앗았다, 다시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모와 모의 대립관계다. 신라와 당의 대립관계죠. 그럼 언제예요? 신라와 당의 대립관계는 평양성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신라군이 당나라의 군대 20만 명을 매수성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고 똑같이 676년도죠. 그러면 순서별로 골라라.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미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참고로 디귿은 671년도고요. 자, 15번 문제. 다음 친, 미주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직접 병권을 장악하였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금강가해를 정복했습니다. 누굽니까? 버풍왕 때죠.
6세기 버풍왕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1. 불교를 공인했다. 이거 아니군요. 네. 1. 자장의 권유로 황룡사 구축탑을 건립했다. 자, 자장율사의 권유로 황룡사 구축탑을 건립했던 때는 누구예요?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2. 율령 공포하고 백관의 공부가 재생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버풍왕이고. 3. 청소년 조직이 화랑도로 국가적인 조직을 개편했다. 진흥왕 때죠. 그 다음에 원광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정하는 걸사표를 짓게 했다. 진평왕 때죠. 진평왕 때. 그래서 진평왕, 진흥왕 다음 진평왕 때. 걸사표라는 건 바로 뭡니까? 출사해달라. 뭐를 해달라? 이 군대를 이끌고 좀 파병을 좀 요청했던 것이죠. 수나라 군대가 좀 고구려를 좀 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걸사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6번. 삼국시대 금속 제작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철광석 생산이 풍부하고 제작 기술이 발달한 가해는 철로 만든 불상이 유행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 만든 불상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철과 관련된 거는 가해 같은 경우는 철각 기병 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2번. 백제에서 제작해 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글씨를 상감해. 글씨를 파가지고 새겨 넣었다. 그쵸? 이게 어느 왕 때죠? 근초고왕 때. 3번. 고구려 고분벽화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인물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만주 집안에서 나왔던 이제 고구려 벽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 고구려 고분벽화가 고구려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발해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요. 저쪽에 이 터키 지역까지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4번.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은 뛰어난 제작 기법과 형태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7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석탑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탑의 양식은 목탑 양식의 석탑 양식으로 이행되었다. 우리나라 산천에는 화강이 널리 있어 석재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토가 많아 전탑이 유행했다. 전탑이라는 건 벽돌로 쌓은 탑을 우리가 전탑이라고 하죠. 기역 신라에서 이를 본떠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탑을 만들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분황사에 있었던 모전탑이죠. 그러니까 벽돌탑을 모방했다라는 뜻이죠. 모전탑.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후에 백제의 석탑 양식을 받아들여 비례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석탑 양식을 만들어냈다. 불교가 처음 대중화되고 토착화되었던 고려 시대에는 안정감은 부족하나 층수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석탑이 나타나게 됐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영향을 받은 석탑도 만들었다. 경천사지는 식증석탑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3번이네요. 3번 분황사탑. 그렇죠? 이거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이제 뭡니까? 요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조선시대 세조 때. 그렇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신라촌락 민정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잘 나옵니다. 이 민정문서가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경 지방이죠. 오늘날의 그 청주 지역. 1. 인구를 중시하여 소화의 수까지 파악했다. 그렇습니다. 토지의 상태보다는 인구의 상태를 더욱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내시령과 같은 관료에게도 토지를 지급했다. 그렇죠? 내시령답이라는 것이 있었죠. 3. 촌락의 경제력을 파악할 때 유실수의 상을 반영했다. 뽕나무, 잣나무 다 유실수. 4. 촌락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관으로 촌주가 파견됐다. 자,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뭐 군수라든가 뭐 다 파견했는데 촌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9번. 미추신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30년 달솔 놀이사치기를 외에 보내 석가 열애선과 불교전파. 불교전파했습니다. 이 왕은 누구예요? 백제의 성왕이죠. 성왕입니다. 1. 불교를 공격했다. 이건 침류왕이죠. 침류왕.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불교가 침투했다. 불교가 침투했다. 2. 국호를 남부에로 고쳤다. 그렇습니다. 3.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케 했다.
근초고왕이 있죠. 그 다음에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뭐 북이니 뭐 전진이니 뭐 이런 국가들 나오게 되면은 이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마어마하게 분열되어 있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 수나라 근데 고구려 침략으로 금방 망했죠. 그 다음에 당나라. 자, 그러면 이건 계로왕 때입니다. 아주 급할 때 계로왕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것을 순서별로 한번 골라보자 했으면 바로 뭘까요? 어떤 게 제일 먼저일까요? 침류왕 때. 1번이 그 다음이고, 근초고왕이 있군요. 근초고왕 3번. 그 다음에 침류왕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왕이 이제 내려오죠. 장수왕이 내려오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부흥기. 백제의 부흥기를 만들었던 문영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왔던 성왕. 그래서 이렇게 순서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풀어봅니다. 미추진 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세 호범룡은 나의 아들로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탑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요 라고 하였다. 백제에서 아비지라는 공장을 초빙하여 이 탑을 건축하고 용춘이 이를 감독했다 였습니다. 자, 이 탑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황룡세 호범룡 나의 아들이에요. 범왕이 명을 받들어.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죠? 구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라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 얘기하는 거죠. 민족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의 건의로 건축이 되었던 뭡니까? 황룡사 구측 목탑이죠. 그래서 1. 자장율사가 건의하였다. 그렇습니다. 2. 돌로 벽돌 모양,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마치 벽돌처럼 보이는 거죠. 모방한 거죠. 분황사 모전탑. 그 다음에 3. 목조탑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그 다음에 선종이 보급되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게 하였다. 이것은 신라 하대 때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사리가 있는 것이고 이 유명한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승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은 웅장하고 멋있고 뭐 장엄하고 그런 느낌인데 승탑은 이 스님은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면서 좀 아기자기하면서 팔각 원당형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팔각 원당형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의 출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또 우리가 40번까지 또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